자, 오늘은 세 번째 주, 드디어 이제 제2과를 하게 되었어요. 제2과. 제2과는, 큰 제목이 생활경제, 생활경제로 되어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화면에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다 옮겨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봐도 되고 또 화면을 봐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방법으로 해보니까 너무 해상도가 낮아서 글자를 알아보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냥 파워포인트에다가 내용을 내가 다 옮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면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생활경제의 제1장은 읽기, 제2장은 이제 쓰기 이렇게 되는데요. 1장 읽기에서는 성공을 위한 경제 원리에서 목표는 경제와 관련된 어휘 및 표현을 익힌다. 단락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글의 전체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제학 용어에 대해 설명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경제와 관련된 어휘, 표현, 또 그러한 내용 이해를 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고요. 학습 내용으로서는 이제 문법적인 데 있어서는 뭐뭐 인체, 뭐뭐 하는 셈이다. 이런 표현을 익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 활동으로서는 이제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말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쓰기에 있어서는 이제 경제관념에 관련된 쓰기를 하는데 학습 목표에는 문장의 호응,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호응 관계를 좀 배우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단락의 경제관념에 관한 글을 쓰는 것, 이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내용은 경제관념에 있어서 금방 얘기했던 이 호응, 또 행위의 순차적인 연결, 행위의 중단과 변화, 이런 것과 관련된 표현이 무엇인가를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바른 문장을 쓰고 한 단락 문장을 쓰는 것을 쓰기의 목표와 학습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는 30쪽입니다. 30쪽을 보시면은 한국의 속담들이 나타나요. 한국의 속담. 뭐 베트남어에도 속담이 있죠. 한국의 속담. 이 속담은 이제 한국어 구사 능력 중에서 비교적 좀 고급에 속하는데요. 여기서는 뭐 속담 자체를 배우는 건 아니고 많은 속담들이 이 경제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 속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언어 생활에서 또는 이제 무슨 한국어 글짓기 대회 이런 거 있죠. 그런 데서 이 속담을 적용해서 글을 써본다고 하면 또 베트남 속담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속담이라고 하는 것이 한 언어 집단의 공동체의 문화적인 면을 나타내거든요. 문화적인 면을 나타내니까 뭐 베트남 속담하고 한국 속담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이제 두 사회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어떤 또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속담은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6개의 속담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싼 게 비지떡이다. 여기 이제 싸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싼 게 비지떡이다, 이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나번에 보면 흉년의 떡도 많이 나면 싸다. 그 다음에 바번도 아저씨 떡도
싸야 사 먹는다. 그래서 싸다, 싸다, 싸다. 싸다의 반대말은 비싸다. 그렇죠? 싸다의 반대말은 비싸다입니다. 이렇게 싸다, 비싸다 하는 것은 바로 경제 문제와 관련된 어휘이죠. 그렇죠? 예. 품사는 형용사. 예. 자, 싼 거의 특성, 싼 것과 관련되는 현상들이 이 경제 관련 속담이 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싼 게 비지떡이다 그랬어요. 싼 것이 비지떡이다. 여기 싼 떡 여기 써놨죠. 그래서 이 접시에 있는 이 물건이 바로 떡입니다. 떡. 떡은 이제 한국에서 많이 해먹는 거죠. 한국 떡이 있죠. 라이스 케이크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쌀, 찹쌀이나 맵쌀 같은 걸로 만들죠. 예. 그리고 한국에서는 명절 때, 또 혹은 잔치할 때, 또 혹은 뭐 무슨 손님을 접대할 때 이런 때 만들어서 먹습니다. 여러분도 떡을 먹어봤나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떡을 먹는 사람이 한 입 깨어 물었는데 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불만족스럽죠.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아요.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싼 떡은 싼 것이 비지떡이다 그랬는데 이 비지떡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것의 대명사이냐 하면 맛 없는 것, 맛 없는 것의 대명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비지떡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비지떡. 비지떡이라고 하는 것은 비지로 만든 떡입니다. 그리고 아까 떡을 쌀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비지로도 떡을 만들 수 있나 봐요. 저는 실제로 비지떡을 먹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지는 그 두부를 만들 때 콩으로 만들죠. 두부를 만들 때 콩으로 만드는데 그 콩에 들어있는 아주 그 진액을 다 뽑아내서 그 물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요. 그래야 그 두부가 맛있죠. 그리고 남은 찌꺼기가 있어요. 찌꺼기.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영양분이나 뭐 맛있는 성분은 다 빠져나간 것이고 나머지 찌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찌꺼기를 비지라고 불러요. 비지라고 부르는데 이건 보통 그냥 버리기도 하고 뭐 퇴비로 거름으로 쓰기도 하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토끼를 좀 길러봤는데 토끼를 기를 때 우리 그 동네 두부 공장에 가면 이 비지를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에다가 비지를 가득 담아와가지고 그걸 토끼한테 먹였어요. 토끼는 또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나는 이제 남쪽에서 한국의 남반부에서 남쪽에 살았으니까 쌀이 풍부해서 그렇게 뭐 쌀로 만든 떡을 먹지 비지로 만든 떡을 안 먹었는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북한 쪽에서는 쌀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비지로도 떡을 해 먹었대요. 근데 실제로 그거 맛은 없거든요. 맛은 없어도 뭐 끼니를 이어가려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걸 먹었겠죠 아마도.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이 비지 가지고도 또 다른 요리도 하기는 해요. 이를테면 뭐 전병을 부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비지찌개를 한다든지 하는데 옛날 비지 같은 걸로 하면 진짜 맛이 없겠고 적당히 콩물을 뽑아낸 정도 가지고 아마 만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지떡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냥 먹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먹는 그런 음식이겠죠. 맛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지 같은 거 그냥 공짜로 나눠줄 정도로 이게 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값도 아주 싼 거죠. 그래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먹을 수는 있으나 맛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떡을 비지떡이라고 그러는데 비지떡은 당연히 싸겠죠. 아주 싸요. 그래서 떡도 제대로 맛있는 걸 먹으려면 돈을 좀 많이 주고 사야 맛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흉년에 떡도 많이 나면 싸다. 여기도 떡이 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관련 속담 중에 떡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떡은 사실은 일상적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건 아닙니다. 무슨 밥을 먹지. 떡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행사 때나 명절 때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떡을 먹는 건 특별한 때 먹는 건데, 이제 그와 관련된 속담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때 또 떡이 싸냐 그러면은 시장에 떡이 많이 나오면, 시장에 떡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값이 내려가겠죠. 그게 경제 원리죠. 예. 수요와 공급 있을 때 공급이 많아지면 값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흉년이라도, 흉년은 농사가 안 되어서 소출이 없는 거죠. 쌀도 없고 뭐 밀도 없고 먹을 게 별로 없을 때는 음식물이 다 귀한데, 이게 시장에 많이 나오면은 값이 싸지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경제 원리와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보기 전에 말을 한번 볼까요? 말을. 예, 말을 보시면 아저씨 떡도 싸야 사 먹는다. 이게 아저씨 떡이라는 게 있나 봐요. 아저씨 떡. 예, 나는 못 들어본 속담인데, 그러면 아저씨 떡이 있으면 또 어떤 떡이 있겠어요? 아줌마 떡이 있겠지. 아주머니 떡. 여러분은 시장에서 떡을 파는 데 갔는데 아저씨 떡을 사겠어요? 아줌마 떡을 사겠어요? 역시 이제 음식은 여성이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남자가 떡 장사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떡 장사를 하는데 아줌마보다 값을 싸게 팔아. 그러면 그걸 살 수 있다 이거죠. 여기도 이제 경제 원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번을 보시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다홍치마라고 하는 것은, 치마는 여러분 알 거고요. 다홍이라는 것은 색깔을 말합니다. 색깔. 다홍색. 붉은색에 가까운 색입니다. 붉은색에 가까운 색. 여기서 이제 다홍치마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에 가까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쁜 색깔, 예쁜 색깔을 말하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것은, 시장에 치마를 사러 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의복을 고를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고르나요? 뭐 값이 싼지 비싼지도 보겠죠.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디자인 같은 것도 보겠죠. 디자인에 뭐 또 색상도 보겠죠. 그 다음 나한테 뭐 얼마나 잘 맞는가, 피트, 그런 것도 보겠죠.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 얼마나 뭐 바느질이 잘 되었느냐, 옷감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바로 찢어지거나 그러면 또 안 되잖아. 이런 거 여러 가지 볼 텐데, 하여튼 다른 조건은 다 같아. 그래서 값도 똑같아.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걸 고르느냐면 색깔이 좋은 걸 고른다 그거죠. 색깔이 좋은 걸. 다홍색은 색깔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마 같으면 여성들이 입는 거죠, 한국에서. 그러면 그 여성들이 색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라번을 보시면은, 맛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 이게 이제 뭐 배부른 소리죠. 배부른 소리. 배고플 때는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이제 맛있는 음식을 늘 먹는 집에서는 그것도 이제 질린다고 하거나 물린다고 하죠. 싫다란 말을 질리다, 물리다, 같은 걸 계속 먹으니까 먹기가 싫어져. 그런 걸 말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새로운 제품들을 원하는 소비자들, 이런 그 소비자들의 심성,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마번,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산토끼와 집토끼,
토끼가 집에서 기르는 토끼가 있죠. 집에서 기르는 토끼가 있는데 산에서 살고 있는 토끼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내가 토끼를 기르면서 산에 가서도 토끼를 또 잡아와야 되겠어. 그리고 집토끼는 도망가든지 말든지 그냥 모른 채 하고 놔두면은 집토끼가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데 신경을 쓰지 말고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지켜라. 그런 거를 얘기하는 속담이죠. 자, 이런 이제 속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담과 관련된 경제 원리들을 한 번씩 연결을 해보겠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따오 응옥 후엔 네, 네, 한번 1번 해보세요. 모든 세계에는 대가가 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음, 음, 아마 그 산계 미지턱 있다라는 말과 관련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좀 잘 안 들렸어요? 그 산계 미지턱 있다. 잘 안 들려요. 응? 속담을 읽어보세요. 속담을 읽어보세요. 그 산계 미지턱 있다에. 아니 산게 비지떡이다. 산게가 아니고 싼 게 비지떡이다. 싼 이 그 산, 경험 표시죠. 네, 된소리 싼 게 비지떡이다. 네. 그거 그 속담과 관련된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뭐 사실 1번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이것은 다 여기에 나오는 그 속담들에 다 관련된 표현이긴 한데 이걸 이 대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가는요. 대가는 여기 나오는 대로 국립국어원 여기 사전 나오는 대로 첫 번째는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 물품의 대가를 지불하다. 우리가 흔히 이제 대가 이렇게 읽어요. 대가. 여기 나오는 대로 대가라고 읽어요. 이 그 사전에 보면 발음도 나오죠. 그렇죠? 예, 이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 이걸 뜻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 또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하는 노력이나 희생. 예, 노력이나 희생. 그러니까 여기 속담 중에서 이 희생과 관련되는 것이 뭘까요? 희생과 관련되는 속담. 희생과 관련된 속담은 놓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놓친다. 그럼 몇 번이 놓친다가 들어가 있어요? 마번이 그렇죠.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친다. 그 말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놓친다. 예, 집토끼 놓친다. 집토끼를 놓치는 대가를 치르다. 이럴 때는 치르다. 그런 말이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집토끼를 하나 놓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아무 도움되는 게 없지. 예, 그 다음에 정화이뚜 정호아이뚜는 계속 출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노안 후에 아잉 네, 예 2번 해보세요. 네. 2번
같은 가격이라면 만족도가 큰 것을 선택한다. 예. 네, 요거는 다 같은 값이면 태형치마라고 다홍치마. 생각하면, 네, 다홍치마라고 예, 생각합니다. 다홍치마. 예, 예. 그게 맞아요. 예. 여기 뭐 같은 가격이나 같은 값이나 같은 뜻이죠. 예. 같은 가격이나 같은 값이나. 그리고 이제 다홍치마라는 것은 색상을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색상. 그래서 만족도가 크다. 만족도가 크다. 그 다음에 3번 손티탄강. 네, 예.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격이라는 아저씨 떡도 사야 사는 먹는 말. 아저씨 떡도 싸야 먹는다. 사 먹는다. 사야 먹는다. 그렇죠. 사 먹는다. 싸야 사 먹는다. 그러니까 이 싸다는 말이 이제 이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고 이 바에도 있지만 이것은 첫 번째 것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건 싼 거는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이 되고 두 번째 거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요와 공급에 관련돼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 뜻이고 바로 이 바번 떡을 사 먹을 때 금방 같은 가격이라면 만족도가 큰 것을 선택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호황 투엣 아인 호황 네. 투엣 아인. 네, 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는 같은 값이면 다 그렇지만 저기 한국어 읽는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다시 공연에 떡도 많이 나면 싸다. 예, 그게 정답이죠. 흉년의 떡도 많이 나면 싸다. 아까 이걸 내가 설명할 때 수요와 공급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죠. 그렇죠? 수요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그런 뜻을 수요라고 그러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제품을 만들거나 이 상인들이 파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뭐 가격 결정 요인이 많지만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요. 내 걸 먼저 더 팔고 싶으니까 가급적이면 싸게 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간다. 그 다음에 루옹탄 닷. 네, 예. 5번. 구매 시 가격만 고려하면 잘못된 소비를 하게 된다. 이것은 바와 연결하겠습니다. 아저씨 떡도 싸야사 먹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저씨 떡을 싸서 사 먹었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잘못된 소비예요, 그게? 분명히 가격 고려는 하고 있지만, 고려는 하고 있지만 이 말과 딱 들어맞는 속담은 가번이죠, 가번. 싼 게 비지떡이다. 맛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잘못된 소비를 했다는 거지. 싸다고 싼 떡을 찾아서 비지떡만 사 먹으면 잘못된 선택이다 이거죠. 가격만 고려하면.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 용어는 뭐냐 하면 가성비라고 해서 가격과 성능의 비율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거는 이 한국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러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건이 좋으면 값이 비싸죠. 당연하죠. 예. 물건이 좋으면 값이 비싸요. 근데 물건에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처럼 가격이 낮으면 품질도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시장의 원리죠. 그런데 그렇게 볼 때 내가 돈이 많으면 좋은 거 사겠죠. 그런데 돈은 많지 않고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돈 중에서 가장 적당한 물건이 뭐냐. 가령 핸드폰을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이 핸드폰 살 때 한국에서 지금 이제 내가 LG 폰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 지금 이 LG 폰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팔지는 않아요. 그런데 삼성 폰이 있고 LG 폰이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폰이. 그런데 나는 이제 이걸 살 때 삼성 거를 살 것인가, 삼성에서 최신 거를 살 것인가. 그럼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컴퓨터 가격보다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좀 저렴한데 성능이 좀 좋은 것은 없을까 하고 찾으면 바로 LG 거를 사게 되는 거지. LG 거를. LG는 삼성 거보다 값이 저렴하고 성능은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LG 폰이 가성비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 팜티옌콰 팜티옌콰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포티 응옥 린 네, 예 해보세요. 추가 소비로 인한 만족도는 감소하기 마련이다. 이거는 맛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라는 속담과 관련입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맛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 추가 소비로 인한 만족도는 감소하기 마련이다. 그랬는데 이게 내가 음식점에 가서 나도 그런 경험을 해요. 가령 한국의 대표적인 뭐 음식 중에 하나 불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불고기는 뭐 처음에 가면 1인분 시키는데 1인분 시켜서 조금 적다 그러면 1인분을 또 시키거든요. 예, 또 시키는데 처음 먹을 때는 불고기가 맛있더니 1인분을 또 시키니까 그때부터는 좀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를 할 때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오케이. 자, 이거 좀 쉽진 않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대가는 아까 어떤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뭐 비용이나 노력이나 그것 때문에 생기는 희생, 그런 걸 대가라고 얘기를 해요. 대가를 치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유학생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유학 생활을 선택하면서 지불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학을 선택하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유학을 한다면, 유학을 가게 된다면 무엇을 얻을 것이고 무엇을 잃을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뭐 잃는 거에는 이런 것도 있죠. 그 같이 지내던 친구들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가족들하고도 멀리 떨어지게 되고 이런 거 뭐 좀 잃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학 때부터 이제 뭐
그 유학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있다가 호찌민으로 와 있으면 그것도 일종의 유학인데, 뭐 그런 걸 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셈이겠지만, 실제로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 하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 이 통신이 많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참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2000년, 2001년에 이제 미국에서 살 때 한국하고 연락을 하려면 인터넷 전화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이게 자꾸 끊어져요. 자꾸 끊어져서 통화를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서로 분리돼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얻는 것이 있다. 유학생활을 하게 되면 얻는 것이 무엇일까? 유학생활을 하게 되면 한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서 몸으로 한국 사회와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연구원에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 학생들한테 한국에서도 여행을 좀 많이 해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요. 여행하는 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여행하면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하고 책으로만 읽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예, 여러분 이제 요새는 물론 뭐 책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동영상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에도 또 한국 사람들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 얘기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현장에 와서 이렇게 그 한국을 체험하는 것은 그렇게 그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 것은 얻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뤄야 되는 것, 비용도 나가죠. 비용. 그렇죠? 베트남 생활보다 한국 생활에는 비용이 굉장히 그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장학금 같은 거 받으면 또 그거 그 희생이 좀 덜 하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내가 특히 이제 베트남 학생들 그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남성이나 여성들이 요즘에 결혼할 때 30세를 이렇게 훌쩍 넘겨서 결혼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베트남 그 여학생들은 29살 이전에 결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또 그 공부하는 시기가 바로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때 결혼을 못 한다든지, 예. 그런 좀 희생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 희생이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다들 잘 결혼들을 했는데, 예.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를 생각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그런 것을 유학 생활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내가 읽으면서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추측한 후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 보십시오. 정확한 의미 확인은 어디서 하죠? 사전에서 합니다. 사전에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게 그런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전자는 그냥 임의의 이름, 그냥 붙인 이름이지 뭐 한국전자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회사가 아니라 어떤 회사, 임의의 회사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전자 휴대전화가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점유율, 마지막에 율자는 뭐냐 하면 비율을, 아까 가성 비유할 때 비는 비율이다 그랬는데 여기 율 그래도 그런 비율을 뜻해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이렇게 비율을 나타낼 때는 단위가 뭐냐 하면 퍼센트죠. 퍼센트. 근데 여기는 이제 2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점유율 순위가 2위다 이렇게 되겠죠. 순위가 2위지 점유율, 물론 점유율이 2위다 해도 되긴 돼요. 말은 되는데 점유율이 얼마냐라고 할 때는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점유율이 30%다, 60%다.
내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몇 % 알아들었느냐. 그 비율을 얘기하라고 100으로 쳤을 때 뭐 80이냐 70이냐 90이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점유한다는 것은 어떤 땅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파이 그래프로 나타내죠. 30%면 요만큼, 뭐 또 20%면 요만큼 이렇게 파이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보다 앞선 끊임없는 개발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개발, 앞선 개발. 이것은 이제 뭔가 그 회사에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런 일을 한 활동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초인류가 됩니다. 초인류해서 인류라고 하는 건 first enterprise. 가령 휴대폰의 인류 기업은 어디입니까? 휴대폰의 인류 기업은 아마도 아이폰이 되겠죠. 아이폰. 그런데 초인류 기업, 이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면 인류 기업보다도 더 훨씬 뛰어나다는 초자입니다. 그게 한자로 초월했다 그런 뜻인데 초인류 기업. 그래서 아이폰이 만약에 초인류 기업이 된다면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한 70%, 80% 되면은 초인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뭐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다 인류 기업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그 밑에 이류, 세컨드 레벨이 있어요. 이류 기업. 뭐 내가 어떤 기업이다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시장 점유율이 인류 기업보다는 확실히 적죠.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 뭐가 있겠어요? 삼류 기업. 근데 삼류 그러면 흔히 한국에서 삼류 그러면 1, 2, 3등이니까 3등도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안 좋은 걸 얘기를 해요. 삼류. 그 사람 참 삼류야. 그러면 능력이 아주 모자라. 뭐 그런 뜻도 된다 이 말이죠. 가령 대학의 경우에 인류 대학이 있고 이류 대학이 있고 삼류 대학이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 등급이 있어요. 베트남에도 그 대학의 등급이 있겠죠. 예.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한 우리 이 호찌민 인문사회대학, 호찌민 대학은 인류대학이라고, 인류대학. 예,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호찌민 대학을 나왔습니다. 호찌민 인문사회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럼 그래요. 이렇게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 인류입니다. 인류. 그 다음에 3번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나 장소, 사건의 개요를 명시적으로 상세히 기록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령 리포트 아시죠?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뭔가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거나 뭐 또 보도하는 걸 리포트 그러는데 기록하거나 보도할 때 시간, 장소,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 내용, 개요 이런 거를 상세하게 이 명시적으로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상세히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뭐 내용을 좀 밝혀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란 말 그런 말이고 상세히란 말은 세밀하게 그런 뜻이니까. 예. 가령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학교에 지금 학교 오는 게 아니라 기숙사에서 아마 이걸 다 수업을 듣고 있겠죠. 그런데 뭐 만약에 이제 학교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봤어요. 눈으로 내가 봤어요. 오토바이끼리 뭐 이렇게 부딪혔어요. 오토바이하고 무슨 택시하고 부딪혔어요.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리포터라고 하면 그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예, 상세하게. 근데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그냥 오늘 아침에 학교 가는데 그 사고가 났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만 기록해 놓으면 한 1년 뒤에 그 기록을 봤을 때 무슨 사고인지 잘 모른다고. 자기도 잘 모른다고. 근데 세밀하게 아침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제 2군의
어디 사거리에서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던 택시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사이에 작은 충돌 사고가 있어서 오토바이 운전사는 다행히도 뭐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오토바이가 조금 부서졌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광고 홍보가 있다. 인지도 아까 이제 점유율이란 말 했죠. 인지도, 이 도란 말 많이 나왔어요. 예. 이 도란 말은 어떤 수준, 정도를 나타내는 전미사죠. 예. 인지라는 말은 사람들이 알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알고 있다. 그 정도. 이제 뭐 무슨 한국 아니라 세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누굴까? 그러면 날마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겠죠. 예.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무슨 정치인들, 대통령은 나를 잘 몰라도 나는 대통령을 많이 알아요. 늘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인지도. 또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연예인들,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가수나 탤런트나 또 뭐 사회자나 이런 사람들 인지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또 스포츠 스타를 광고 모델로 쓰면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 광고 모델로 쓰는 겁니다. 광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어떤 물건을 선전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인지도를 높이는 것. 그 인지도가 높아지면 친숙하게 느껴요.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어떤 연예인을 봤어요. 가수를 봤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여러분은 참 반가울 거예요. 텔레비전으로 날마다 보던 사람은 실제로 봤으니까. 그런데 그 가수는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나를 모르지. 나는 그 사람 안다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오랜만입니다. 그럼 그 사람 깜짝 놀라니까 언제 만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반갑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인지도. 그러니까 그 상품을 개발하고서는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홍보, 광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축구팀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 아시아 최고 팀으로서의 명성이란 말은 앞에서도 나왔죠. 예, 이름을 다 알은다 그거죠. 한국 축구팀의 이름을 다 알아. 그게 명성을 높였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 명성으로 인해서 베트남에서 출세하신 분이 있죠. 우리 박항서 감독. 예, 박항서 감독은 바로 이 2002년 월드컵에서 그 한국 대표팀의 코치를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6번, 이번 사고로 금전적인 피해도 있었지만 더 큰 피해는 정신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금전적이라는 말과 정신적이라는 말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금전적이냐, 정신적이냐. 금전적인 말을 또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만든 돈 그런 뜻입니다. 금전적. 뭐 지금은 이제 금전이 없죠. 네, 지금 금으로 돈 안 만들죠. 금이 더 비싸죠. 근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대명사처럼 그냥 금전이라고 하면 돈을 뜻합니다. 그래서 돈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 그래서 금전적이란 말은 경제적이란 말과도 통합니다. 이번 사고로 경제적인 피해도 있었지만 더 큰 피해는 정신적인 것이었다. 가령 뭐 내가 언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깜빡해가지고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앞차를 고쳐줘야죠. 수리비를 대줘야죠. 또 앞차 운전사가 다쳤으면 또 고쳐줘야 돼요. 이게 이제 그 경제적인 피해예요. 돈이 나가는 것. 사고를 회복하기 위해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경제적인, 금전적인 피해가 있는데 내가 사고를 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되겠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거죠.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 봐. 나는 이제 기력이 약해져 가지고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돼. 이런 정신적인 멘탈 이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봤고, 여러분들이 이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사전에서 확인을 해서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한국어에다가 활용을 해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읽기로 가서 이제 문장의 의미, 내용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 단락씩, 5개 단락인데 한 단락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 홍농, 네. 마이 홍농. 네. 네, 2번. 우리 주변에는 성공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 대의 명설은 뒤로 한 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실은 잠겨버린 기업들도 있다. 기업들은 모두 소유 기업은 꿈꾸며 매일 도전하고 있지만 모두 그 꿈은 이루는 것은 아니다.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을자를 읽을 때 리을 받침이 불분명해요. 은이라고 읽는 경우, 초일류 기업을 꿈꾸며 매일 도전하고 있지만 모두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다시 읽어보세요. 기업들은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기업들은 모두 소유 기업을 꿈꾸며 매일 도전하고 있지만 모두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계속. 네. 기업들은 한순간의 결정으로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서게 되기도 한다. 마케팅과 기술 개발 중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해야 할. 해야 할 것인가? 투자를 한다면 어느 투자를 이게 그렇죠. 네. 투자를 한다면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투자를 이거 잘 해야 돼요. 계속 읽어봐요. 네. 등 선택의 문제는 어느 기업에나 있기 마련이다. 그 베트남에서 받침에 리을이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금방 했던 것처럼 리을 받침 있는 것을 끝을 이렇게 강조를 해보세요. 투자를 해야 한다면 해야 할 것인가? 투자를 한다면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자, 여기 앞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어휘들이 여기 이 문장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을 위한 경제 원리에서 이 글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선택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렇죠? 선택.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여러분도 선택 많이 했죠? 선택의 인생이라는 건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거 선택하고 나면 또 이거 선택하고. 여러분이 대학을 선택하는 문제, 전공을 선택하는 문제. 이게 다 그다음에 그 한국학과의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필수 과목이 있고 또 선택 과목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할 것인가? 근데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됩니다.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선택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선택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선택 과목 중에 천문학을 선택했는데 선택하고 보니까 재미도 없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낙제점을 받았죠. 그 성적표에 그 하나 과목이 F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르 응웬 디엠퀸. 네, 선생님. 네. 네, 2번. 휴대전화 하나로 세계 이름을 터진 핀란드의 노키아는 2007년 현재 휴대전화 세계 시장 점유율 39.2%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펄프, 고무, 재질, 제품 등을 생산하는 매우 평범한 회사였다. 요르마 올리라 화장이 1991년 1991년 후 휴대전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회사의 모든 자원을 휴대전화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저희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요르마 올림라 회장의 선택은 적중했고 그의 선택으로 회사는 IT 업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 예. 여기서 이제 하나의 선택에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택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경우를 소개하고 있죠. 그 예는 바로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노키아라는 회사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는 원래 핀란드에 있던 회사입니다. 뭐 지금도 핀란드에 있겠지만 핀란드에 있는 회사로서 원래 뭘 만들었냐 그러면 1980년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휴대전화가 나오지 않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펄프는 이제 종이의 원료가 되는 거죠. 핀란드는 숲과 호수의 나라 하는 말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북유럽에 있죠. 아주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얻는 그 펄프. 그 다음에 고무는 뭐 신발의 재료로 쓰기도 하고 공을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재지는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펄프에서 종이를 만들어내는 거. 재지. 전자제품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걸 생산하는 그냥 보통 회사였는데 이 요르마 올릴라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회사의 회장으로 1991년에 취임을 해가지고 휴대전화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핀란드에서 휴대전화 사업이 그렇게 발달한 이유가 뭐냐? 뭐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들은 바로는 핀란드도 땅이 넓은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대.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그래서 통신이 필요한데 그 먼 데까지 이 유선 통신, 유선 전화를 하려면 이렇게 전기 줄을 연결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고 또 그게 이제 추운 나라니까 뭐 끊어지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니까 일찍부터 이 무선 통신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소비자들 위한 형태로 바꾸어내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무선 전화죠. 휴대전화, 무선 휴대전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회사가 초기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나간 회사였어요. 세계적으로 1등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1등을 하게 된 데에는 이제 이렇게 그 미래를 내다보는 눈, 전망하는 눈, 미래가 밝으냐. 아, 이게 우리 휴대전화를 앞으로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씩 다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아마 뛰어들었겠죠. 그래서 다른 건 하지 말고 이걸 하자 해서 선택을 잘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죠. 집중.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초인류 기업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회사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애플이나 뭐 이 안드로이드 이런 것이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그 성공의 하나의 그 사례가 되는데, 그 성공의 사례 저 뒤편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선택을 잘했다는 거죠. 선택을 잘했다. 그래서 1번은 선택이라는 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2번에 와서는 그런 선택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글의 내용을 전개해 나갔는가, 이런 걸 여러분도 잘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뎁하누탐. 네, 선생님. 예. 네, 3번. 그렇다면 노키아의 경우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아주 간단할지도 모른다. 비용보다 이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용을 생각할 때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기회비용이란 하나를 선택함으로 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비용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때 비용은 금액으로 계산될 수도 있고 금액으로는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 때도 있다. 네. 예. 잘 읽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선택의 원리가 뭔가?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정답은 뭐냐? 비용보다 이익이 큰 것을 선택하라. 비용보다 이익이 큰 것을 선택하라. 뭐 아주 정말 간단한 경제 개념이죠. 이 경제라는 건 뭐냐면, 경제 원리는 이거라고 그러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다, 그거예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죠. 그것이 경제적이죠. 경제적. 뭐 음식을 선택할 때도 그렇겠죠. 음식을 선택할 때도 값만 공연히 비싼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값은 적지만 맛은 그 비싼 음식에 못지않은 맛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게 경제적인 거죠. 그런데 비용보다 이익, 비용과 이익 얘기했죠.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것, 놓치면 안 되는 것, 간과하면 안 되는 것, 간과하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 기회비용, 기회 뭐 찬스.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경우. 지금 노키아라는 회사도 휴대전화를 하기 위해서 펄프, 제지, 뭐 전자제품, 고무 이런 것을 투자를 아주 축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희생이죠, 희생. 포기하는 것. 그것이 돈으로 얼마가 됐느냐, 이걸 돈으로 환산한 것. 환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따져보니까 얼마쯤 된다. 그게 환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비용은 금액으로 계산될 수도 있고 금액으로는 계산하기 어려운 것일 때도 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금전적인 계산 가능한 것이고,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것은 뭐 정신적이다, 뭐 그것도 물론 있겠고요. 가령 뭐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은 금전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하김안. 네, 네. 노키아의 경우처럼 다른 사업은 정리하고 모든 자본은 휴대전화 사업에 다시 지금 네? 하김안도 리을 받침이 불분명해요. 네, 노키아의 경우처럼 다른 사업을 정리하고 모든 자본을 이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읽어보세요. 네, 노키아의 경우처럼
다른 사업을 정리하고 모든 자본은 휴대전화 사업에 투자하게 될 경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자비, 인건비, 인건비, 견이 인건비, 예. 영장 설립비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이다. 이 명시적 비용에 휴대전화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피할 수밖에 없었던 기회에 대한 비용도 있을 수 있다. 노키아의 경우 자본을 휴대전화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다른 산업에 분산하여 투자했을 텐데 그때 얻을 수 있었을 금전적 이익과 기업의 인지도 상승, 사원들의 만족도 등과 같은 계산하기 어려운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이 포기한 모든 이익은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 바로 기회 비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휴대전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선택되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기회 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이 지출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선의 선택이기 위해서는 기회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보다 그 선택으로 가져올 이익이 최소한 같거나 만나야 한다. 예. 열심히 좀 더 읽으면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조금 더 이제 그 경제 원리에서 그 앞에서 이제 기회비용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기회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을 좀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대가 혹은 희생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뭐 금전적 이익, 기업의 인지도 상승, 사원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다 생각을 해가지고 최선의 선택이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보다 그 선택으로 가져올 이익이 최소한 같거나 많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는 이익을 내는 거죠. 돈을 버는 거죠. 손해보는 것은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기업이라는 것이.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내가 얻을 이익이 내가 투자하는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현재 일을 포기해야 하는 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를 포함한 것보다 돈이 더 벌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적어도 같거나 적어도 최소한이라는 말은 적어도 이런 말과 통하죠. 적어도 그것과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아야 돼.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낭티홍 아인. 네, 네, 그 다음 읽어보세요. 네. 이러한 기회 비용의 문제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개인에게도 주어진 시간과 자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경제 생활에서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이익을 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시기회 비용에 대한 이해 없이는 효율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예, 잘 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새로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반인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잘 계산을 해 보아가지고 새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얻는 수익이 직접 투자 비용이나 또 기회 비용을 포함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나야 된다. 이게 이제 경제 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랬을 때 새로운 선택이 그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새 단어를 한번 보죠. 새 단어. 자,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단어들은 문맥을 보아서 먼저 추측을 해야 되겠죠. 추측을 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짐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각 그 단락별로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가, 여러분이 이미 아는 단어도 있을 거고 여기서 처음 접하는 단어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 어휘를 많이 익혀야 될 것 같아요. 그 익힐 때 그 첫 번째로는 추측하는 것, 문맥을 보고서 이 말이 무슨 말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어휘 싸움이죠. 어휘 싸움입니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바로 이 어휘 공부였어요. 그때 지금도 이제 그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22,000 보캐블러리라는 책이 한국에 나왔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책을 사서 봤는데, 그러니까 어휘를 22,000개를 배우는 거야. 그 책을 읽으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에. 예.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해보자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책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어떤 방법인가 했는데, 이 guess 하는 것, 추측하는 힘을 길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뭐 접두사, 접미사, 어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 추측할 수 있는 힘을 많이 길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기회가 되면은 사실 이 한국어 어휘 공부하는 책을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문맥 속에서 의미를 추측해보고 그걸 사전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주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별히 그 경제계, 기업 운영과 관련된 표현들이 여기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 여러분 중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서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또 어떤 이 무슨 경제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무슨 통번역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아주 잘 익혀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통번역으로 간다면 이 말을 베트남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베트남의 어떤 말을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적합한지, 이런 거 아마 공부를 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좀 1시간 이상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좀 쉬었다가 10분 뒤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